어젯밤에도 6시간을 못 주무셨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영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상철입니다. 50대 초반에 저도 매일 밤 천장만 쳐다보며 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시간 자고 일어나 출근하던 날들이 2년을 넘기자 어느 날 진료실에서 환자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을 잊는다는 건 내 몸과 내 뇌를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6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되면 당신 몸 안에서는 당장 오늘 밤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오르고요. 혈압도 들썩이고요. 면역력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당신 뇌 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낮에 쌓인 뇌 속 쓰레기가 치워지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 쌓인 것이 몇 년 뒤 치매란 이름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깊은 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들이고 비싼 영양제 없이 오직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으로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이 요즘 부쩍 피곤해 보이신다는 자녀분들께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영상 하나가 부모님의 수명에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하나씩 추적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어젯밤 6시간도 못 잤다면 오늘 하루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제가 30년간 지켜본 수천 명의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십시오. 63세 이옥자 여사는 작년 이맘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을 5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겉보기엔 정말 그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당뇨 전 단계, 혈압은 경계선, 염증 수치는 정상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조용히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이 무서운 건 바로 이겁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서서히 당신 몸을 갉아먹습니다. 자, 그럼 6시간도 못 자는 밤이 반복되면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호르몬이 완전히 뒤엉킵니다. 우리 몸에는 밤마다 복구 작업을 지휘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잠자는 동안 몸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공사 감독이 출근을 못합니다. 공사장에 감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재는 쌓여만 가고 부서진 곳은 방치되고 결국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당신 몸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두 번째, 혈당이 멋대로 춤을 춥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도 6시간 미만으로 일주일만 자게 하면 당뇨 전 단계 수치가 나옵니다. 일주일만이에요. 젊은이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잠을 덜 잔 다음 날 이상하게 단계 당긴 적 있으시죠? 빵, 과자, 달달한 커피가 자꾸 생각나죠. 그게 바로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높습니다. 4배입니다. 독감철, 코로나 유행철만 되면 꼭 먼저 알아놓는 분들 있으시죠?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혈압과 심장에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혈관은 하루 종일 긴장했던 걸 풀고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6시간도 못 자면 혈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쉬지 못한 혈관은 딱딱해지고 딱딱해진 혈관은 언젠가 터집니다. 그대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아시는 게 늦은 게 아니라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육자 여사도 처음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실천하신 후 혈당도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무서운 건 몸이 아니라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왜 밤새 7시간을 누워 있어도 아침에 피곤한지, 왜 자고 일어나도 몸이 안 풀리는지, 그 진짜 이유가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평생 피곤한 채로 사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젯밤 일찍 누웠고 시계를 봤더니 분명히 7시간은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천근만근. 나는 분명히 오래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질문, 제 연구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잤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잤느냐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아셔도 오늘 이 영상의 절반은 건진 겁니다. 자, 그럼 깊은 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은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꾸는 잠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몸과 뇌를 진짜로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서파 수면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뇌가 가장 푹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매일 밤 청소차가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때 뇌 안에는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 시스템이 바로 깊은 잠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쓰레기차가 언제 옵니까? 한밤중 온 동네가 조용히 잠들었을 때 옵니다. 낮에는 차들이 다녀서 쓰레기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깊이 잠들어야만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뇌 속 노폐물을 싹 치워줍니다. 그런데 깊은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차가 오다 말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쓰레기가 그대로 뇌 안에 쌓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쌓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단어가 생각 안 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확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전체 잠의 20%가 깊은 잠이었는데요. 60대가 되면 5%도 안 됩니다. 4배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간은 똑같이 7시간인데 실제로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자도 피곤한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지는 건 당연한 거지 뭐 하고 포기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깊은 잠은 다시 돌아옵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밤마다 3번씩 깨고 아침마다 죽을 만큼 피곤하셨던 분이에요. 수면제도 드셔보고 비싼 매트리스도 사보셨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 3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30년 만이에요. 무슨 기적 같은 방법이었을까요? 돈 드는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 생활에서 딱 3가지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지금 당신의 깊은 잠을 훔쳐가고 있는 숨은 범인들입니다. 대부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순간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세 가지 범인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의 깊은 점을 훔쳐가고 있는 세 가지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50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이걸 몰라서 2년을 허비했습니다. 첫 번째 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에 햇빛을 안 쐬는 습관입니다. 잠이랑 햇빛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정교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낮과 밤을 구분해서 밤이 되면 졸음을 오게 하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게 합니다. 그럼 이 시계는 뭘 보고 낮인지 밤인지 알까요? 햇빛입니다. 아침에 강한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는 그때부터 약 14시간 후에 잠이 오도록 타이머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햇빛을 쐬면 밤 9시쯤부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어르신들 하루 종일 어디 계십니까? 집 아니죠. 에어컨 틀고 커튼 치고 TV 보고 계십니다. 햇빛 구경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럼 우리 몸속 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이머 자체가 안 맞춰집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밤이 돼도 졸음이 안 오고 자더라도 깊이 못 잡니다. 이게 첫 번째 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빛입니다. 조명, 텔레비전,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이 안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밤마다 우리 뇌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냐고요? 우리 뇌는 푸른 빛을 보면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멈춰버립니다. 이 호르몬 이름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을 오게 해주는 우리 몸의 수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이 수면 물질이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절반이니까 당신 뇌가 아직 낮이야 하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도 1시간, 2시간 잠이 안 오고 뒤척이는 겁니다. 잠들었다 해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TV 틀어놔야 잠이 와요. 그 말씀 절반만 맞습니다. TV 소리와 빛이 익숙해서 잠드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얕은 잠만 자고 계신 겁니다. TV를 틀어놓고 자는 분들은 깊은 잠이 6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입니다. 이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범인은 바로 잠들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빨리 자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오면 어쩌지? 내일 중요한 일 있는데 꼭 푹 자야 돼. 이 생각 자체가 잠을 쫓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잠은 정말 예민한 녀석입니다. 애쓸수록 도망갑니다. 잠이 오게 하려면 우리 몸이 완전히 이완되어야 하는데 빨리 자야 해 라는 생각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킵니다. 긴장한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은 정확히 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그렇게 살았어요. 잠이 안 오면 안 된다고 나 자신을 몰아붙이면서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불면증이 10년, 20년 간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잠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잠은 이기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범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햇빛을 안 쐬는 낮, 푸른 빛으로 가득 찬 저녁, 잠들려고 애쓰는 마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그랬구나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이 조용히 키우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들입니다. 치매, 당뇨, 심장병. 이게 왜 잠 부족이랑 연결되는지 그 무서운 연결고리를 다음 이야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아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들이 조용히 소리 없이 몸 안에서 자라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치매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충격적인 연구가 실렸습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다는 연구였습니다. 30%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깊은 잠 동안에 뇌 속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가 들어온다고요. 그 쓰레기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뇌에 쌓이면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독이 치워지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밤 못 잔 잠이 10년 뒤에 찾아오는 병입니다. 제 환자 중에 76세 최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치매가 왔어요. 평생 밤낮으로 일하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분 남편은 열심히 사셨을 뿐인데 그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당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아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잠 부족도 당뇨를 일으키는 큰 원인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혈당 조절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정비가 안 됩니다. 정비 안 된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당뇨가 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당뇨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2배예요. 세 번째는 심장과 혈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심장과 혈관도 하루 종일 일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온몸에 보냅니다. 그 심장과 혈관이 언제 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그때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느려지면서 심장과 혈관에 휴식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휴식이 사라집니다. 혈압은 밤에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혈관은 쉴 틈이 없습니다. 쉬지 못한 혈관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녹슨 수도관처럼 굳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게 뇌출혈이고 심근경색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48%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일부러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오늘 밤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깊은 잠을 되찾으면 이 병들 모두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쌓인 뇌 속 노폐물도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진 혈당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딱딱해지던 혈관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시작하는 열쇠가 바로 잠입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자는 그 잠 한숨이 평생 건강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깊은 잠으로 돌아가는 방법.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 약도 영양제도 없이 순전히 과학적인 5가지 처방입니다. 이 중 한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내일 아침이 달라지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없고 영양제도 없고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5분 햇빛 쐬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속 시계는 아침 햇빛을 봐야 맞춰진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서거나 베란다에 잠깐 나가거나 산책을 5분이라도 하십시오. 강한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14시간 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날이 흐려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 야외 햇빛도 실내 조명보다 수십 배 밝습니다. 이곳 하나만 일주일 해보세요. 밤에 자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잠자기 1시간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졸음이 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죠.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뚝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잠이 스르르 옵니다. 주의하실 건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딱 40도, 미지근하다 싶은 물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몸이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8시, 9시에 식사하십니다. 그러고 10시에 누우시죠. 그럼 위장이 한창 일하고 있는데 몸은 자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 옆에서 자려고 누우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이 쉬어야 몸 전체가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그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배가 너무 고프시면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딱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뱃속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은 3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 합니다. 어둡고 서늘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먼저 어둠입니다. 아주 작은 불빛도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TV 전원 표시 등 하나도 안 됩니다. 암막 커튼이 가장 좋고 없으면 수건으로 불빛을 가리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서늘함입니다.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춥지 않아요? 하실 텐데 조금 서늘해야 깊은 잠이 듭니다. 대신 이불을 조금 두꺼운 걸로 덮으세요. 세 번째는 고요함입니다. TV 틀어놓고 주무시는 습관 오늘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일주일이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일수록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오면 일단 침대에서 나오세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면 바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침대에 오래 누워 뒤척이면 우리 뇌는 침대는 잠 안 오는 곳이라고 학습합니다. 그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침대에 누우면 뇌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잠이 더 안 옵니다. 이게 만성불면증의 시작입니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조명은 아주 흐릿하게 하시고 TV나 스마트폰은 절대 안 됩니다. 책을 몇 페이지 읽으시거나 창밖을 멍하니 보시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졸음이 다시 올 때 그때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이 방법 처음엔 어색하지만 3주만 해보세요.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몸으로 바뀝니다. 자, 5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햇빛 15분, 미지근한 샤워, 저녁 식사 3시간 전, 어둡고 서늘하고 조용한 침실, 잠 안 오면 일어나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킬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아침에 눈을 뜨시는 순간 아실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잘 잤구나. 그 느낌 30년 만에 다시 느끼셔도 됩니다. 제가 김영호 할아버지처럼 직접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